물론 이제 주인공이 여자나 남자나에 따라서 묘사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 모습들은 당연히 좀 달리 묘사될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같다고 비유를 해요. 그런데 디즈니가 특히 왜 여자를 주인공으로 굳이 나를 찾는, 거기다가 여자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왕국을 리드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여자로서 보여준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상 이제 여자가 그런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남성이 조금 더 권력 혹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 중심으로 이제 세상이 흘러갔던 역사이다 보니, 나를 찾는다거나 나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한다라는 소재가 여자들한테 현실적으로 멀리 있어요. 여자들은 왠지 누군가에 종속되어서 약간은 억압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부드러운 감수성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메인이다. 이제 이런 식의 통상적인 통념이 조금 더 지배적이다 보니까, 아마 여자들이 내가 내 삶을 산다는 거, 내가 나를 찾아 떠난다는 거, 나다운 삶을 구축하는데 저렇게 모험을 뛰어들고 내가 소위 왕도 돼보고 이럴 수 있는 상상을 실제로 확 끌어당기기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도 자신을 찾고 자신다운 삶을 살아내고 자기의 삶을, 내 운명을 알아간다라는 건 현대인들에게 모두에게 긴 여정과 만나야 하는 숙제임은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현대에만 그랬고 과거에는 안 그랬느냐, 어떤 나다움으로 살 것인가가 옛날엔 쉬웠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저도 많은 고전들 보고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인간에게는 그 부분은 늘 과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육체적인 나, 인간으로서의 작은 우주로서의 나와 어떤 신과의 만남, 우주로서의 나, 일로 확장해가면서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겐 도전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자들도 저들이 여자니까 세부 묘사는 좀 나랑 다를지 모르지만, 대주제로서 내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나도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딪히고 있지? 온실 속에서 얼마나 나왔지? 나의 운명의 목소리 밖에서 혹은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들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보시는 그런 관전 포인트는 저는 인간이니까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사가 과거를 해결해라 라는 누군가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 떠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자신의 삶을 그냥 살기 위해 떠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난 건지도 몰라. 내면에서 뭔가 자꾸 어떤 욕구가 올라와. 그래서 그 소리에 그냥 귀 기울여서 따라갔을 뿐인데, 너무 신기한 건 과거와 만나고 자연과 만나고, 그게 이제 정령이란 단어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떤 영혼, 영적인 것까지 다 만나는 여정으로 완성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떠나기만 하면 사실은 과거랑 내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이 제자리이고 내가 어떤 근원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캐내는 여정과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화다 보니까 한 2시간 이내에 스토리 구조를 완성해버려야 되니까, 짧은 시간으로 보여지는 그 시점에 엄마는 정령들의 마을의 존재였고, 아빠는 이 아렌데크 인간계의 마을의 존재였는데, 둘이 결합을 함으로써 자매를 낳았는데, 엘사는 정령으로서의 다리 역할, 안나는 조금 더 인간계의 모습의 이제 인간, 이런 식으로 좀 노골적으로 빨리 2시간 내에 결과를 냈지만, 사실은 이게 20년, 30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원을 찾아 떠나다 보면 이런 유사한 결론을 누구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찾아 떠나기만 하면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연결이 나와 되어 있다면 내 재능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알아서 등장하는데, 전 이걸 운명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나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 같고 그냥 나나나 거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과 우리 공동체, 대의와 100%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법이 이제 나만의 개성과 독특한 나의 힘, 재능이라고 봤을 때 그걸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그건 반드시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눈에 많은 것들이 발견돼. 잘못된 것들이 발견돼.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들이 발견돼. 도와야 될 사람들이 발견돼. 그러면 난 응당 나의 개성, 나만의 특정한 마법을 거기다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나가 없으면 엘사의 마법에 효력이 없잖아요. 저는 이게 각자만의 역할, 서로 구해주는 시너지, 관계성을 이제 매우 의미 있게 저도 보고 있어요. 엘사가 언니여서든 아니면 그냥 성향이 그래서든 조금 더 독특한 개성과 재능 포인트를 갖고 있다 보니 먼저 욱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인 안나가 그걸 지켜봐요. 굉장히 자매의 우정과 그런 것들을 참 잘 보여줬는데 독특한 재능처럼 보이는 마법의 엘사를 주인공으로 세웠기에 조금 더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엘사는 눈에 튀는 재능이나 마법 같은 건 보이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언니의 영적 에너지를 막 같이 호흡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역할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역할을 해내거든요. 저는 이게 일상 속에 정말 많이 만나는 예시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앞장서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눈에 튀는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 일반적인 기술 같지만 누구보다 전문적인 사람. 그 정도에서 멈추기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조금 더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겨울왕국 2에서 언니가 앞서서 나를 찾아 떠나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길을 일단 언니가 먼저 앞장서고 있어요. 그걸 뒤에서 쫓아가는 안나가 엘사 언니의 그 힘을 받아서 자기도 아무도 없는 고립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내가 오늘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에이, 모르겠어. 나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누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기대는 마음 없이 내가 오늘은 결단을 내리고 내 힘으로 한번 내 할 일을 역할을 해내겠어 라고 같이 뛰어들어 버리거든요. 그 뛰어들면서 같이 성장하는데 그러고선 마지막에 왕이 돼요. 엘사가 1편의 마지막에 왕이 되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잘 사용하는 긍정적인 왕. 초반에 이제 엄마 아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수순으로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의 왕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2편이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3편이 기대된다는 얘기죠. 안나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1단계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보호받았던 경험들, 그 온실 속에서 한번 뛰어나오면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의 코스. 그 성장의 코스가 한번 지나가지면 심리적으로 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1단계 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심리적 힘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나의 근원을 만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1편에서 엘사가 온실 속에서 나와서 너무 두렵지만 몇 가지 통과 의례를 거쳐서 드디어 심리적 왕이 됐어요. 심리적 왕이 된 다음에 겨울왕국 2에서 나한테 심리적 왕이 되다 보니까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갈 수 있어. 어딘가를 향해 갈 수 있어. 내 마음의 소리를 믿고 나를 믿고 발걸음을 뛸 수 있는 1단계의 힘은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더 깊은 내면의 소리이자 더 큰 우주의 소리이자 우리 공동체 모두의 소리일 수 있어요. 네가 이제 그 힘으로 가야 될 곳이 있어. 너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야 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로 2편이 쫙 완성이 돼요. 그걸 따라가는 동생이 결국 언니를 쫓아가다가 홀로 남겨지죠. 거기서 극복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드디어 찾아내요. 그러면서 동생이 왕의 자리로 갑니다. 전 이것도 심리적 왕, 드디어 안나도 심리적으로 왕이 된 거죠. 몇 가지 통과 의례를 반드시 치른 기본을 한 거예요. 이제 온실 속에서도 나왔고 온실 속에서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두려움 끝에 나의 힘을 기본 세팅 해놓은 상태. 아마 겨울왕국 3에서는 안나를 중심으로 그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여정이 이루어진다면 엘사와 안나가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 통과 의례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홀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반드시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완전히 나를 믿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그 구원의 손길이 온다는 거예요. 먼저 도움을 받아서 가는 순간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을 끌어내서 액션을 해낸 존재만이 또 도움을 받아요. 엘사가 1편에서 성에 들어가는 그 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들어는 그 성도 혼자 있었고, 2편에서는 안나의 두려움을 표현한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니도 없고 크리스토퍼도 없죠. 거기서 근데 큰 일을 해냄으로써 그 통과 의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대사, 안나가 언니한테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의 두려움을 겪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죠. 결국 나는 누구지? 나다운 건 누구고 나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지? 나의 운명은 무엇이지? 라는 여정을 출발하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나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역사도 만나고 다시 부모님을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 역사를 만나는 것에 추가돼서 반드시 자연과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산을 타고 자연 속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멈춰져 있으니까 식물 혹은 자연들이 인간보다 왠지 힘을 덜 쓰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걔들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는 데다가 그냥 단순히 자연으로 끝나지 않고 정령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거기에 생명력, 영혼을 완벽하게 부여한 거죠. 더 각성시켜준 것 같아요. 굉장히 재인식시켜준 거죠. 인간 중심으로 나의 영혼을 찾아 떠나지 않고 기계처럼 습관처럼 일상을 하던 일들만 하고 살아가기에는 존재 의미가 있고 굉장히 신비로운데, 신비로운 너는 결국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자연들도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완전하게 영혼이다. 저 하늘에 있는 신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우주와의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진짜 엄마, 아빠, 거기에 할아버지, 나쁜 악역으로 등장했지만 할아버지, 그리고 자연, 정령, 어떻게 보면 우주의 힘,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져서 너에게 어떤 운명이 부여되었다. 다 연결돼서 부여된 엘사 너의 운명은 5번째 정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렸죠. 근데 이게 정령, 마법 그러면 자꾸 이게 아이들의 만화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오컬트라는 얘기도 있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약간 하대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많이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죠. 노래 가사가 진짜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사실 눈물도 많고 감수성이 좋아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눈물을 좀 흘리는 편인데, 저도 끊임없이 나는 누구이고 어떤 운명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키는 대로 살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어서 내가 존재 가치를 내 존재 있는 그대로 충분히 발현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 보니까 겨울왕국 같은 영화를 보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이제 제가 소위 내면 작업, 내면 여행 이 부분에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어요. 보급하려고. 요즘 정신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산업사회에서의 발전, 성장, 풍요는 거의 이제 극에 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지구 어느 쪽에서는 여전히 굶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기초 생활의 생존이 더 보완돼야 되는 존재들이 있음에도 기본 전반적인 생존 수준이 올라갔고 최전방에서 리드하는 산업이라던가 자본, 경제, 풍요는 하이브리드급으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기술 발전 또한 어마어마해서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내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쉬고 휴식을 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나란 존재 의미,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뛰어들려면 내 내면을 탐험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물려받은 유전적인 정신적 유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미 저희한테 본능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알아서 먹고 금방 엄마 아빠 말하는 거 따라서 말하고 몇 세 이상이 되면 숫자를 익히고 몇 세 이상이 되면 음악을 따라하고 춤을 추고 자연스럽게 어떤 영혼이 지금 유전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떤 기원으로 어떻게 오고 있는가 정말 많은 학자들이 잘 연구하고 있잖아요. 내면을 탐구하고 탐험하는 방법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언제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주제가 이제서야 주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겨울왕국 2에서 그 Into the Unknown 숨겨진 세상의 노래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비주얼과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정말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명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어두운 장면을 막 열고 나가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얘가 갑자기 그때 기를 모아서 자신의 마법,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의 재능을 기를 모아서 쫙 펼치니까 온 동네에, 온 우주에, 온 하늘에 자신의 결정체가 팍 뿌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것과 함께 내 내면으로 깊숙이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내 마음의 근원에, 내 정신의 근원에 무엇이 있지?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유전되어 있길래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 도대체 내가 보이는 세계, 내가 알고 있는 내 육체 말고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길래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 하면서 내면으로 막 들어가요. 아까 방법론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알아서 또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내면 여행들이 있어요. 자꾸 어떤 사회 안에서 규율과 규칙과 해야 되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것이라던가 비효율적이라던가 더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유로 걔네들 자꾸 차단해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세상, 내 안에 숨겨진 세상. 이거를 또 이제 어떤 자기개발적 용어로 보면 내 안의 가능성, 잠재력, 잠재 가능성. 왠지 자꾸 춤이 나와. 그 수학 문제를 풀고야 말았어. 그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직감, 직관, 알 수 없는 어떤 나의 신비한 능력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사소하게 짜증이 나. 너무 답답했어. 나 요즘 이상하게 자꾸 그림이 그리고 싶어. 더 이상 참지 않고 내일만큼은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야겠어. 막 이런 마음의 대화들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끊임없이 그 문을 여는 행위와 노래가 Into the Unknown인 거죠. 엘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차단하려고 하잖아요. 저리 가. 듣기 싫어. 왜 나를 자꾸 방해하려고 해? 라고 시작하지만 아니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마음에서 네가 나에게 얘기를 건다면 나 더 이상 막지 않고 가볼게 하고 쫙 가면서 끊임없이 파고들고 가는데 마지막에 결정체를 딱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그 암시, 내면 여행의 암시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으로 진짜 더 뛰어들겠다라는 용기랑 만나요. 온실 속에서 뛰쳐나가기 위해선 내 마음과 만나야 돼요. 내 마음의 수많은 모습들, 내 내면의 수많은 모습들, 다양한 원형과 이제 심리학적 용어들이 있는데 내 안에 우리 다중인격, 다중인격이 제일 쉽겠어요. 다중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내 안에 수많은 다중인격들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도 그 내면 여행하고 만난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의미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죠.